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전소영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최고의 법이고 국민의 건강은 국민의 부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 건강 관리에 다들 신경 쓸 텐데요. 사실 이 성장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뼈 건강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뼈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이 뼈는 우리 몸에 집에서 보면 골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뼈가 잘 성장을 하고 뼈가 튼튼해야 키가 성장을 잘하고 또 이 뼈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우리 몸에 필요한 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뼈가 튼튼해야 피를 잘 만들고 피를 잘 만들므로 인해서 성장도 잘 되고 면역력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뼈가 약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오고 또 뼈가 약해지는 경우에 심해지면 재채기 하다가도 골절이 되고 또 넘어지거나 타박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뼈를 튼튼히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성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뼈 건강은 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뼈 건강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겁니다. 이 흡연은 특히 이제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라든지 멸치라든지 말린 새우 등에 자주 섭취해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햇빛을 충분히 자주 쐬어서 비타민 D를 같이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항상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뼈가 튼튼하지 않더라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뼈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력 운동을 함께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뼈 건강을 위해서 백해무익한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크론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크론병은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크론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크론병은 큰 제목이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크론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 들어가는 입을 통해서 항문까지, 입에서 항문까지의 어느 곳에라도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론병은 낯선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염증성 질환이지만 소화기관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크론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아주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크론병은 우리 몸의 입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곳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이후에도 담배, 흡연을 하는 경우에 이 크론병이 조금 더 심해지고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특히 이제 염증성 장운동이라고 하는데, 장이라고 하면 위장, 특히 이제 소장, 대장. 그래서 이 소장과 대장의 경계 라인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와 대장 관계에 있어서 한방에서는 부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가 건강하면 대장이 건강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와 반대로 대장에 어떤 염증이 있다 그러면 폐 쪽이 약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을 할 때 이 폐의 건강, 폐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장의 말미에도 생기기 때문에요. 이 심장과 소장은 서로 표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치료할 때 소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장을 치료할 때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치료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흡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이 장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의 연동운동이 떨어지면서 이 증상들이 발현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위와 장이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좀 잘 못 먹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위와 장이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동의보감의 이제 대장문, 장문, 또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장문에서도 이 장이라는 것은 조절을 할 때 차고 더운 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약간 시원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약간 따뜻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듯이, 변화가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부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만졌을 때 복부가 차다는 것은 안에서 이제 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위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부가 차가운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들이 또 발현된다고 보고 있는 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나 극심한 피로감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크론병인데요. 그런데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 복통이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거나 체중 감소, 이 크게 네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 외에도 발열 증상이 있거나 그냥 피곤하다고 하거나 몸이 나른해지거나 이런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면서 피부의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절 홍반이라든지 이제 피부에 염증 반응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전신에 염증이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염증이기 때문에요. 이 염증들이 결국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채염이라든지 포도막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섬유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진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항상 증상도 확인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소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이 크론병을 확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설사와 복통이 있어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크론병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과민성, 특히 이제 증상들이 병명이 있는데 그 염증성 장 질환인데, 이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염증의 소견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또 피도 나올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증상만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 내시경, 소장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한 번씩 간혹 피가 나오거나 이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체중도 빠진다고 하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론병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원인 자체가 5가지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원인에 대한 개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대장이 있는데 이 크론병의 특징은 이 염증이 입부터 해서 전신, 항문까지 생길 수 있고 이 염증이 계속 내재되어 있고, 그런데 이 크론병의 특징은 증상이 심해졌다가 또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을 때 잠깐 흡연을 한다든지 섭생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 자체가 더 심해지지 않고, 특히 이제 장에 이제 괴사 같은 게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크론병 환자들 중에 치료를 해도 보고에 의하면 50% 정도는 치료를 관리를 잘 해나가도 수술을 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염증 관리가 잘 되면서 생활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흡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금연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 장과 폐의 관계가 서로 한방에서 부부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폐를 같이 건강하게 만들고, 심장과 소장은 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심장이 평소에 약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걱정 근심이 있거나 불안 초조한 경우에는 이 불안 초조를 풀어주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음식물을 잘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넘어가는 분이 있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술을 먹어서 또 푸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해서 푸는 분도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지 않고 풀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뒷목이 뻐근하거나 가슴과 등 쪽에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인가 우울화증인가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위와 장이 민감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위와 장이 민감하다는 것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복부가 차가운 경우이기 때문에 복부가 이런 분들은 이제 복부만 차가우면서 손발 쪽은 또 따뜻한 분도 있는데, 손발이 따뜻하면 복부 쪽을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복부가 차면서 손발도 차다, 이런 경우에는 이 위와 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피의 공급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염증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은 몸도 쓰면서 마음도 쓰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현대 여성들도 안에 살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또 남성들도 요즘 아이도 같이 육아를 해주고 밖에 직장 일도 하면서 남성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성분들도 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맥관을 눌러서 좌측맥이 약하냐 우측맥이 약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 크론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방차는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염증이 생겨도 위와 장이 따뜻한 분과 이제 차가운 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장이 차가운 분은 기본적으로 시원한 걸 먹었을 때 좀 배가 살짝 좀 불편하다. 찬 것을 먹었을 때 좀 불편하다. 따뜻한 걸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위와 장이 차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금은화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뭐 얼음물을 먹든 뭐 뜨거운 물을 먹든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위와 장이 열이 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금은화와 승마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습관의 변화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크론병인데요. 이 크론병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금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또는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누리겠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서 금연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장에서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과식이 됩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내 움직임에 비해서 소모되는 양이 적었을 때 과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중에 배부르다. 그러면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고, 반대로 서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음악 감상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취미 생활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면 이 크론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도 아주 유용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크론병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라도 크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라도 금연해보자, 과식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연결을 해주셨는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어머님 그럼 연세와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69이고, 네, 키는 158? 158cm요. 네, 그럼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47kg. 아, 47kg 나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프신 곳을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술인가요, 그거? 전체 한 게 아니라, 예, 그 밑에 부분적으로 한 건데. 예, 초기 했거든요, 초기? 예, 근데, 한 지가 5년 지났는데, 네. 5년 돼가는데, 거의 한 달 남았는데, 음식을, 양을 많이 안 먹는데, 네, 안 먹어서 그런지 2시간 지나면 소화가 쑥 되고 없고 배고파요. 늘 하루가 배고파요. 예. 그리고 먹는 건 먹는데 살이 그렇게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양 섭취가. 그러면 이 수술한 지가 거의 지금 5년 되신 거죠? 7월이 5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수술하기 전보다 체중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한 10kg. 네. 네.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세요? 오이산 약하고요. 네. 그 점막 치료제하고 오이 장관 운동하는 거 3가지 먹어요. 예. 지금 병원에서 피 검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특별히 뭐 이상 나타나는 증상 있으세요? 그런 건 아직은 없었어요. 네, 빈혈도 없으시고요. 빈혈은 약간 있다 해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빈혈 수치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다 이거죠? 네. 대변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보세요? 하루 걸러 좀 보는데 좀 긴 편이에요. 하루 걸러. 이틀에 한 번 보는 거죠. 이틀에 하루 한 걸러. 번. 예. 보고 나면 남아있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네.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세요? 한두 번 보나요? 한두 번? 네. 지금 이제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음식 양이 많으시지가 않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배가 고프시거든요. 예. 근데요, 네. 1월부터는 저기 이제 올 이게 탈난 게 1월 중순에 탈났는데 그 전에 4년 반 동안은 잘 먹었어요. 똑같이 먹었어요. 전하고 똑같이. 네. 근데 이번에 1월 중순에 네. 음식을 좀 튀긴 같은 거 좀 진한 커피 뭐 생밥 이런 걸 좀 먹었더니 그게 조금 탈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1월 중순 전까지는 수술하기 전이나 먹는 음식량이 이제 똑같았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올 1월부터는 이제 음식량이 조금 더 먹으면 속이 불편하십니까? 탈이 났으니까 이제 그 대변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음식을 조절하면서 약을 먹은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적게 원래만큼 드시면 속이 좀 불편하세요. 그렇지는 안 먹어봤죠. 왜냐하면 조심한다고 네. 좀 줄여 먹었죠. 네. 네 그러면 예. 한 번을 더 먹었어요. 3번보다 이제 4번을 4시간 간격으로 먹는데 예. 4시간 간격도 배고파서 중간에 간식을 또 먹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월부터 그러시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예. 예. 그 증상들이 음식 조심하지 않고 나타난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고 네. 기운이 없고 네. 그리고 뭐 간식을 종일 먹다시피 해야 되고 살이 빠지는 게 문제고. 네. 이 병원에 가서 예. 지금 1월 이후로 그 수술하신 병원에서 혹시 진찰 받으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약을 사다 먹죠. 예. 병원 선생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요. 글쎄 거기에 특별히 예. 저기 수치상 뭐 이런 검사상은 이상 없다 하고. 네. 그러면 이제 1월 그때 그 음식 조심 안 한 이후로 이제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배는 고프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배는 고프니까 특별히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은 없으시잖아요. 예.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위와 이제 장에서 그 지금 특별히 대변을 더 보는 것도 아닌데 장에서의 이제 연동 운동이 오히려 과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때 지금 올 1월에 그 음식만 좀 그랬어요? 특별히 신경 쓰고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셨나요? 근데 신경이 좀 예민하다 그래. 본인은 모르는데. 예. 예. 아, 주변 분들이 좀 예민하시다고 합니까? 네. 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이 그래요. 예. 그 지금 이 수술하시기 전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민한 대로 살아오면 그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냥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TV를 보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약간 불편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채기가 생기거나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 나타나세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위가 좀 쎄한 느낌은 있어요. 아, 위가 튀기거나 그렇지는 않고 위가 좀 잡수염이 있는데 쎄한 느낌? 그러다 예. 또 가라앉아요. 예. 지금 그러면 올 1월부터 해서는 몸무게가 얼마나 더 빠지신 거예요? 그때하고 한 7kg 빠졌을 거예요. 아, 올 1월부터 해서요? 예, 7kg.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음식을 그 이렇게 먹고 나면 갈증도 좀 나세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저기 당 수치가 밥 먹고 나서 되니까 230 나오다가 예. 2시간 지나니까 한 90까지 내려가요. 예. 한 130, 40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2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지금 예, 그 경우는 2시간 지나서 잴 때 몇 나왔습니까? 90. 아, 90 정도요? 예. 네. 그때 어지러운 증상 나타나세요? 기운이 없죠. 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중간에 뭐 좀 먹어주면 괜찮고요. 예. 예, 원래 당뇨라는 질병은 없었고요. 그 전에 전 단계였는데요. 예, 그거를 제가 조심했더니 뭐 몇 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전 단계로 계속 있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기 자체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이 오히려 너무 과민하게 소화 흡수를 하면서 그게 영양 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영양 분화가 되지 않고 몸에 어디선가 소모가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황정, 네. 예, 대추, 대추요? 예. 빨간 대추? 예, 네. 연자육, 연자유. 예. 네. 백출, 백출. 예, 당귀, 당귀. 청궁, 예, 거기까지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2000cc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20cc,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 달이셔서 예, 아침 식사는 몇 시쯤 하십니까? 6시. 아, 6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한 2시간, 1시간 지나면 바로 배고프세요? 예, 그래서 뭘 간식을 자꾸 먹게 돼요. 네. 2시간 지나면, 보통 2시간 지나면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한방차를 예,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그 한 잔 정도 드세요. 네. 식사하고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는 2시간 있다가 드시고요. 네. 그 한방차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위암 수술 후 건강 관리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황정, 대추, 연자육, 백출, 당귀, 천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약재들인가요? 일단 지금 한번 식사를 잘못 드시고 또 위장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올 1월부터 이제
몸무게가 빠지고 계속 배가 고픈데 이 경우에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당뇨입니다. 예, 그런데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피 검사했을 때 당의 수치는 이제 정상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당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을 먹는데 자꾸 살이 빠진다. 그러면 증상적으로 봐서는 당의 증상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치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를 보충을 해주고 원기를 보강을 하면서 이 차요법을 드시고 병원에서 또 그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예, 결과를 살펴보면서 상황을 살펴서 치료해야 되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게 살로 안 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예,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피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예, 당귀와 청국, 예, 이 한방차를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주시거나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은 메밀인데요. 자, 메밀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된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는 식재료입니다. 자, 박사님, 동의보감에 메밀은 어떤 식재료로 소개되어 있나요? 예, 한약명으로는 이제 교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평하면서 약간 차다고 적고 있고, 맛은 달면서 이제 독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장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적취, 요즘으로 말하면 식적을 없애주고요. 장위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기력을 올리면서요. 오장에 있는 찌꺼기를 몰아내주고 특히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먹을 게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요. 먹는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맥은 내 몸 오장육부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덩어리, 적취를 밖으로 빼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요즘 이 교맥, 예, 메밀을 또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밀의 성질이 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체내 열을 내려주면 우리 체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염증할 때 염자는 불화자 두 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원인 불명의 이제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예,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메밀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피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피부에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 또 하나 소양인이나 이제 태양인 체질이 여드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두피에 부스럼이 생기는 경우, 또 손바닥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메밀을 섭취하면 이 성인병과 그리고 당뇨병에도 예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밀에 들어있는 이제 누틴 성분 때문에요. 이 누틴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을 해주고 강화시켜서 혈관 속에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급격히 이제 혈당을 상승하는 것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당뇨를 예방하고 또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메밀은 그러면 이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또 비만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특히 이제 루틴 성분이 있어서 몸속의 지방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피부를 이제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각종 비타민이나 이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부에 생기는 이제 종기나 염증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 메밀에 들어있는 시스테인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 메밀국수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취에 주의하는 체질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우리가 여름에 메밀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메밀국수. 그런데 이 메밀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내 몸을 약간 시원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약간 시원한 음료, 시원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평소에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로 받았고 위장관이 좀 찬 경우에 뭐 자주 먹는 경우를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고 또 한 번 먹었는데 배가 살살 아프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같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메밀 껍질에는 실리실아민과 벤질아민이라는 유해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의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서 면 종류를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무를 같이 섭취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메밀 같으면 껍질에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짜장면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단무지입니다. 그래서 단무지나 깍두기, 내가 면을 좋아하는데 면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무를 함께 섭취하시면 면의 독도 예방하고 또 음식물을 과식했을 때 먹는 소화효소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메밀뿐만이 아니라 면을 같이 섭취할 때는 이 무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건강에도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밀은 국수로도 찾지만 차로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메밀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제 국수 좋아하면 국수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밀은 시원하게 하는 시원한 메밀이 있고 또 온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더운 사람은 열체질은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 반대로 몸이 찬 체질인데 나는 메밀이 너무 좋다, 메밀국수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온면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끓여서 사실은 이렇게 차로 마셔도 되고 특히 이제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가요, 평상시에 내가 음식을 과식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피부에 이제 종기가 생긴다. 대변을 보았는데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다. 이러면 이 메밀가루를 차 요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밥에 섞어서 같이 드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 미용부터 그리고 당뇨병까지 도움되는 찬 성질의 메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메밀 한번 섭취해 보시면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주저하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상담 네. 맞으실까요?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0이고요. 네, 몸무게는요? 40, 그 다음에 15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름에-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몇 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혀가 갈라지고 편도가 자꾸 붓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원래 몇십 년 전부터 그 기혈순환 문제로 소화 안 되고 불면 손발 차고 그런 증세가 있어서 뭘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러는데요. 네. 갱년기 이후로는 새끼를 먹으면 역류성이 돼서 두 끼만 먹고 그리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좀 가려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체중이 네. 늘지는 않지만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좀 봄 돌아오면 좀 활동량이 많아져서 좀 몸을 쓰고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체한다고 할까? 네. 적체된다고 할까?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 불어간 것이 더 심해져서 이제 다시 또 제가 좀 음식을 조심하고 있는데 네. 간단한 차나 뭐 음식 그런 걸 알고 싶고 예. 좀 위축성 이염에 장폐화상 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소화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으로는 뭐 어떤 거를 챙겨 먹으면 더 도움이 될지 그런 거 알고 싶고 네. 쪽에 심장에 열이 있어서 혀가 갈라지는지 아니면 그러면 뭐 양념류 같은 거는 열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지 네. 그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는 양약 있으세요? 제가 약을 잘 못 먹어서 양약을 안 먹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고요. 네. 지금 혀가 갈라지면서 혀가 좀 아픈 느낌도 드세요? 조금 자극성 있는 거 먹으면 아프고 네. 평소에는 그냥 아프진 않아요. 네. 선생님 제가요. 예. 언제 혀가 갈라지느냐면요. 예. 뭘 조금만 힘든 일을 하든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그냥 바로 변비가 되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삽질을 한다든가 좀 무거운 건 든다든가 막 조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막 그러면 바로 혀가 갈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살살 움직이는 거 예. 그런 것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 상태가 체력이 이제 음식을 많이 소화 흡수 못하고 나이가 높아지시고 체력이 드시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 좀 힘든 걸 쓰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럴 때 네. 지금 혀가 좀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살살 움직이면 혀가 좀 안 갈라지면서 견딜만 하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살살살이라는 게 지금 어머님 기준점으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내가 살살살 했는데 뭐 한 20분 하면 괜찮다. 그런데
한 3, 40분 넘어가면 또 이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에 맞추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20분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자주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제가 그 심장에 네. 열이 있어서 혀가 갈라지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그러는지. 아, 지금은 이제 심장에 열이 있으려면 맥박이 빨라야 되거든요. 맥박수가 맥박은 안 빠르거든요. 네, 그건 심장에 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심장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심장은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근육 덩어리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근육량도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심장도 같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심장에 열이 있어서 그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심장의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살살살살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좀 뭐 열이 나는 성질이라고 해서 두드러기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조금 아까 그 매운 강도도 그 뭐 예를 들면 상중하로 있을 때 매운 거가 조금만 들어가도 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가는 건 뭐 괜찮고 한 중간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혀가 자극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약간 매운 정도로 그게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백출. 네. 네, 황기. 네. 네, 황정. 네. 예, 감초.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네, 중간 불 정도로 해서 9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러면 그 90cc를 그러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해서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그걸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저녁 한 6시까지 해서 다시 90cc 만들어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시고요. 선생님, 근데 황정에 네. 카페인이 들었다 했더니 제가 불면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지금 그 불면증이 있어도 어머님께서는 예를 들면 내 몸에서 멜라토닌, 예, 이 뇌에 있는 송과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소에 뭐 카페인을 많이 드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제 그 성장 호르몬, 내 몸에 이제 잠자는, 예, 또 낮에 깨어 있는 이런 호르몬의 균형 관계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뇌에 있는 시상하부 이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뇌 쪽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가서 그런 거라 지금 그 황정은 같이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g씩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 고민 해결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편도에 자주 붓기가 생기고 혀가 갈라지고 기혈순환 장애 등 다양한 건강 고민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박사님, 혀가 갈라지면 통증도 심할 것 같은데 이 혀 갈라짐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혀가 갈라지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일단 음량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
그 몸 안에서 열이 많게 되면 혀에는 물기가, 수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열이 많게 되면 물기가 말라지면서 촉촉한 기가 없어지니까 갈라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혀를 촉촉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열이 있으려면 현재 지금 방금 통화하신 분도 심장에 열이 있어서 혀가 갈라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맥박수가 90맥 정도가 이상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 자체가 아주 붉은색으로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고, 그런데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이 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상담했을 때 맥박수도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통화하신 분의 혀가 갈라지는 것은 몸 안에 이제 영양분이 혀로 올라와서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화를 해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이 소화가 흡수되어야 피가 만들어져서 혀로 가서 촉촉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보는 모든 관점은 음과 양의 관점, 허와 실의 관점, 차고 더움의 관점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눈 주변에 검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른거리고 시야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눈에 통증이 있거나 아프지는 않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증상에 도움되는 한방차나 지압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눈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듯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눈 관련 질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해서 비문증인데, 유리체 쪽으로 해서 그게 떠다니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안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떠다닌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불러드리는 한방차 요법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비문증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그리고 지압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나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세 이전과 40세 이후로. 40세 이전의 경우에는 구기자와 이제 황백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40세 이후에는 우리가 잠을 깨면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또 요즘 현대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고 또 PC로 보고 또 하나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눈을 과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사용하는 데는 항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도 당연히 이 비문증이 더 자주 오겠죠.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구기자와 건지왕을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압법을, 비문증이 있을 때는 인당과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양쪽 눈썹의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이래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코끝에서 올라가고 양쪽 눈썹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부분이 인당이기 때문에 인당을 자신의 두 번째 손이나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 너무 세게는 누르지 마시고요.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고, 조해라는 혈자리는 내측 복숭아뼈 아래에 바로 내려가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해는 바다를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눈 자체는 이제 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눈에 불이 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양기를 올려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조해를 남자는 좌측, 여성분은 우측 혈자리를 이용을 해서 한 10초씩 한 3번이나 5번 정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비문증에 관한 한방차와 한방지압법 알려드렸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께 건강 제안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드릴 이제 건강 제안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서서히 섭취하자입니다. 음식물을 서서히 섭취하자고 하는 것은 입에서 음식물을 저작을 하고 위장관에 부담이 안 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음미하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과식을 적게 하고, 마지막 중요한 게 내 몸의 혈당의 수치를 순간적으로 올리지 않고 느리게 올리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비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빨리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음식을 빨리 먹으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보다 비만, 당뇨, 지방간 등 질병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